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이제 득세를 하죠. 그러면서 트라팔가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1805년인데요. 나폴레옹과 영국의 해전인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넬슨 제독, 유명하시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분이 격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패전을 합니다. 넬슨 제독은 프랑스군의 흉탄에 전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순신 장군과의 빙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국의 해군 그러면은 넬슨 제독부터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패전한 나폴레옹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륙 안으로 찌그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영국한테 이를 갈면서 뭐라 그럽니까?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영국을 왕따시키겠다 이겁니다. 뭐랍니까? 경제적으로 금수 조치 수입하지 마. 대륙 봉쇄령에 참가하는 나라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라인란트, 에스파니아 등등이 쭉 있게 되죠. 프로이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거래가 다 끊겨버립니다. 봉쇄선이 나오죠. 그러면은 로스차일드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대륙 봉쇄령에 자기 사업이 직격탄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로스차일드 가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5형제들이 유럽의 중요 도시 5군데에 퍼져가지고 활약을 하는데 셋째는 런던에 위치해 있고요. 첫째는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또 이 오스트리아 위엔에도 있고 하나는 이탈리아 쪽에 나폴리에도 있고 여러 주요 도시에 딱 퍼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밀수를 하는 겁니다. 밀수. 그래가지고 이 면직물을 갖다가 몰래 이제 배를 타고 들여오는데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뭘로 소식을 전하느냐? 일단 편지는 유태인의 언어 이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디시로 이렇게 유태인 암호를 써가지고 교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우체국, 프랑스 우체국한테 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걸리니까 비둘기를 띄우는 겁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비둘기에다가 이제 저렇게 편지를 넣어서 넣고 그 다음에는 보내고 사설 우체부 네트워크를 자기네들이 고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FedEx라든가 DHL 같은 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직물을 밀수에다 팝니다. 그러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이미 폭발적으로 많은데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니까는 가격은 폭등을 하겠죠. 벌써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뱅커들의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런던에서 금융가에서 이들이 벌써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때의 웰링턴 장군이 아니 저기 프랑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우리가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금괴를 운반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파운드화라고 하는 건 영국 내에서만 쓰였지 저 대륙에 가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환전을 해줄 게 필요하죠. 특히 환전 중에서 가장 안전한 환전은 뭐겠어요? 금덩어리로 바꿔주면 만국 공통이죠. 그러니까는 금괴 운반할 사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나서는 게 누굴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비아리츠에 있는 웰링턴 장군에게 60만 파운드의 금화, 은화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헬레보틀리스 항구에 영국 배로 전달을 해야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송하는 거 금괴로, 그죠? 누가 할래? 그때에 저요 하고 손드는 게 네이선 로스차일드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손실이 나거나 들키거나 그러면 로스차일드가 그 손실 감수하는데 대신에 커미션을 2%씩 그리고 비밀 엄수하겠다 하는 거 약속하에 다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 등 고위 정부 인사들을 네이선이 직접 만나게 돼요. 형님, 이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런던에서 어음을 사가지고 금으로 전환해서 유럽으로 보내고 금세 영국 정부 상대로 117만 파운드의 채권자가 되는 위치까지 갑니다. 그때 한 해 영국 전비가 약 1억 파운드니까 거의 1% 이상을 자기네가 책임지는 그런 큰 손이 됐었어요. 영국과 동맹국의 군비를 송금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일단 워털루 전투 이전에 벌써 로스차일드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요소가 뭐냐?
경쟁 상대가 없었다는 그 행운이 있었습니다. 무슨 행운이냐? 1810년에 경제 위기가 한번 닥치는 바람에 베어링스나 아니면 슈러더스 같은 데는 큰 은행들이 공경에 처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점령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기반 은행들이 영국과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호프 가문 등 이런 기존의 은행들이 멘붕 상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 요인 두 번째로는 네이선의 친구 존 해리스가 웰링턴의 병참 장교로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고위직의 친구가 생긴 거, 이런 것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다.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뱅킹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로는 돈 전달하는 노하우가 있었다는 거죠. 단연간 대륙 봉쇄령을 뚫고서 금괴와 직물 그런 걸 밀수했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면직물 대신에 금괴로만 바꿔가지고 한다는 거죠.